과정,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됐지? 과연 이 말이 진실이긴 할까? 무엇이 진실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취재가 된 거다, 취재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으면요 아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구나. 첼리스트가 지금까지는 왜 전에 다른 얘기를 했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 자 보시고 이 말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이 취재한 과정이라든지 첼리스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들으시면 이게 그동안 취재가 뭐가 잘못된 거였구나.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는 내용까지도 조금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건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다 건다는 한동훈. 자, 첼리스트의 진심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첼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그간의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한동훈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질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걸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진짜로 제가 별백한가? 라고 다들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첼리스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술자리가 있었던 게 맞아. 한동훈 왔던 거 맞고 윤석열 왔던 것도 맞아. 남자친구 겁나서 거짓말했다고? 아니야 그 말은 내가 한 적이 없어.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왜요? 술자리 없었다. 뭐 걸겠냐? 나 다 걸겠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한동훈의 이 말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우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10억 원 내놓으라고. 네, 그리고 기자들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까지도 고소를 했습니다. 야 대단하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건 무고예요, 무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거, 거짓말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무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예.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 탄핵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자, 탄핵 소추 가는 김에 동훈이도 가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 한동훈은 탄핵당해야 하는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역시 한동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동훈. 그동안 지금 한동훈은요. 이 이태원 참사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비약이 심하다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이었던 게 검찰이 이 이태원 참사에 지나치게 마약 수사에 집중을 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사고의 발생은 뭐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를 참사로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명백해졌죠. 그것이 뭐다? 마약 부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유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마약 부검합시다.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라 모든 유족들한테 거의 다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3가족 정도는 마약 부검을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약 부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절차를 물었냐고. 절차를 물었냐고. 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인가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절차만 딱 맞아떨어진다고 절차만 법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게 아니고요. 그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만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법치주의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동훈은 뭐 절차상 아무 문제 없어. 진짜. 그래서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가서 마약 검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착한 거야? 그래도 돼? 지 새끼한테는 엄청 끔찍하대. 네가 애비 잘못 만나서 좀 고생이 많다. 네 애비 때문에 고생 많다. 그런 말 했다고 고소했잖아. 저를요. 아동복지법으로. 그러면서 지 새끼가 이렇게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남의 새끼한테 야, 네 새끼 말되는지 모르니까 검사해봅시다. 이래?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얘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아니죠 이제.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 아무리 봐도 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자를 장관에 앉혀놔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장관으로 근무해야 되겠어요? 예. 바꿔야 되죠. 바꿔. 자, 이제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준비한 내용 우리 김건희 얘기 좀 해봅시다. 김건희가요.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가지고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인 비자 문제. 지가 뭔데? 지가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지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직책을 맡았어요? 권한을 맡았어요? 아니면 무슨 뭐 업무가 있어요? 대통령 제끼는 거 지가 왜 비자 얘기합니까? 물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건의를 드릴게요. 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를 김건희가 비자 문제를 거론했다고 언론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 김건희가 뭔데?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오지랖이 드디어 윤석열을 제끼고 지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론들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김건희도 심각하지만 언론이라는 놈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